팀장은 안 돼, 해도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이 항목별 응답에 관한 안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실태조사 문항 설문지를 이미 배부를 해드렸을 겁니다. 지금 현재 제가 그 설문지의 1번 항목부터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이 설문지의 1번 첫 번째 항목부터 함께 보시면서 이제 작성 요령을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단원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. 그 밑에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것은 무엇에 관한 항목이냐면은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이 연구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이 제정되어 있느냐, 그리고 그걸 이제 잘 실천하고 있느냐,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여기 첫 번째 이 소속 대학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연구윤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뭐 생명윤리나 동물윤리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윤리 규정에 연구 부정행위 범위라는 말이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, 이것이 본 설문조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여러분의 근무대학, 소속대학의 이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여기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, 그리고 조사 방해 행위, 기타 항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기관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, 여기에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, 예를 들어 뭐 우리 대학에는 위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 규정이 있다. 그럼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, 변조, 표절이 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X자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검증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몇 년 지난 연구 부정행위, 예를 들어 뭐 5년 전에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, 10년 전에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느냐, 하지 않아도 되느냐,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.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이 2011년 규정 개정 당시에 검증시효라고 하는 항목을 폐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에는 아무리 오래된 연구부정행위라도, 그러니까 20년 전, 30년 전 연구부정행위라도 검증,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이죠. 다만 이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는 자체적으로 이 검증 시효가 아직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이건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학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. 그래서 우리 대학도 20년 전, 30년 전 연구 부정 행위라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폐지했음으로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. 우리 대학은 검증 시효가 있어서 뭐 5년 전 연구 부정 행위는 조사하지 않는다, 또는 10년 전 연구 부정 행위는 조사하지 않는다, 이런 규정이 만약 있다면은 이 시효 있음, 그리고 몇 년, 5년, 10년,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조사위원들을 이제 초빙을 하잖아요. 그때 이제 원래 규정에는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조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함으로써 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속대학 안에서 외부 인사가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느냐,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느냐, 이걸 이제 OX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만약에
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럼 전체 조사위원 중에 몇 퍼센트가 참여하게 되어 있느냐. 뭐 우리 대학은 10%만 넘으면 된다. 우리 대학은 30% 이상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.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을 겁니다. 물론 외부인을 아예 이제 참여시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X를 쳐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기간인데요. 이 연구 부정행위를 누군가가 제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기간이 있죠. 그래서 제보자가 제보를 한 후에 이것을 예비조사에 들어가기까지 얼마의 시간 동안에 이 제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느냐 요걸 이제 예비조사 착수기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침 규정상으로는 보통 30일 이내에 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예비조사 결과 이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좀 짙다. 그래서 본조사로 가야겠다. 그럼 이제 본조사를 해서 나중에 뭐 여기 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보자도 나와서 각자 증언을 하고 피조사자 그러니까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사람도 와서 또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하겠지요. 기타 뭐 여러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본조사가 시작된 후부터 최종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거 표절이다 아니다 딱 결정이 나기까지 이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일 단위로 역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역시 이 교육부 지침상에는 6개월 그러니까 180일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의 대학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일 단위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